그런데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전에 준비 단계가 있다면서요? 온라인 마케팅 분석이요? 데이터 분석? 그렇죠. 사실은 모든 마케팅은 네.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일단은 조사 단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다 글을 올릴 때 어떻게 올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일단 검색을 하게 됩니다. 검색을 하려면 뭔가 단어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보통 뭐 키워드라고 키워드.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가 A라는 빵집이라고 찾는데 나는 자꾸 베이커리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럼 노출이 안 되겠죠. 되지.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소비자들이 어떤 단어, 어떤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찾고 있나. 예를 들면 빵집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들을 주로 사용하나, 또는 뭐 삼겹살집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를 많이 이용하나, 이런 걸 먼저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거는 사실 소비자들의 니즈잖아요. 네. 왜냐하면 원하는 게 있어서 뭐 검색 엔진이나 이런 곳에 찾는 것 자체가 네. 어떤 키워드라고 하면 이 해시태그는 키워드들이 사실 요즘에는 너무 많죠. SNS에 많아요. 올릴 때 네. 뭐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사실은 네. 올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딱 찾고 싶거나 그렇죠. 이럴 때 그 그룹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뭐 그룹핑 해주거나 약간 그렇게 검색해 주는 것들은 해시태그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 올릴 때 샵, 재밌는 방송, 샵 이런 거 많이 하는 게 그렇죠. 그거군요. 그렇죠. 앞에다 샵자를 붙이고 이제 거기다 단어를 네. 집어넣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럼 이거 좀 잘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 해시태그나 사실 온라인 마케팅의 키워드는 정말 소상공인들한테는 그 핵심 무기이고 본인들의 어떤 영업 비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키워드나 이런 걸로 남용하기보다는 네. 본인의 어떤 지역 중심의 키워드라든지 해시태그로 묶어서 자기만의 어떤 키워드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마케팅이라는 걸 하다 보면 욕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오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넣으면 좋겠다. 또는 너무 자기가 어떤 한 가지에 꽂혀서 또 하나만 너무 집중을 한다거나 이게 피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내 경쟁자들은 어떤 키워드를 쓰고 있나, 그렇죠. 또 소비자들이 주로 쓰고 있는 키워드는 뭔가, 그럼 나는 여기서 차별화되면서 내가 내 소비자들이 나를 적절하게 잘 찾을 수 있게 하는 방법 뭘까? 이런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샵 양재동, 샵 욕실, 샵 인테리어, 샵 잘하는 집 뭐 이런 거 다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고 그렇죠. 그래서 샵 양재동에서 욕실 바닥을 너무 잘해서 칭찬이 자자한 곳 너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만 가도 좋지 않나.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준비된 VCR 있거든요.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네일샵. 이곳은 고객 유입이 쉽지 않은 3층 상권에 자리해 있는데요. 그러나 입지와는 상관없이 늘 고객들로 붐빈다는 이곳. 사장님의 화려한 손기술 덕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SNS를 하는데 손톱 사진이 잔뜩 올라간 SNS를 보고 있어요. 이거 해주시는 선생님이 구글 활동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하고 계셔서 더 소비자들이 신뢰감 있게 찾아올 수 있어서 온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디자인 들어갈 건데 어떤 거 하시겠어요? 생각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회사에서 찾아서 왔는데 네. 이거 혹시 괜찮을까요? 네네. 어울리실 것 같아요.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딱 보여줘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도 빨리 알아들을 수 있고 직접 하셨던 거니까 또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작품을 하고 나면 찍어서 이제 올리는 것도 있고 고객님들의 손 시술이 끝나고 나면은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요. 그래서 바로 업로드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이 샵은 이런 디자인이 가능하구나 알 수 있게끔. 만약에 기존에 그냥 오셨던 손님이 50이라고 치면 나머지 50은 이런 SNS 활동 덕분에 오신 분들. 지금은 새로 오시는 신규 고객님들도 다 인스타 보시거든요. 손님이 빠지고 조금 한산해진 시간. 그런데 이때 어디론가 자리를 옮기는 사장님. 대체 여기서 뭘 하려는 걸까요? 여기는 뭐예요? 저요? 저 지금 유튜브 하는 곳이거든요. 제 스튜디오예요. 유튜브 생방송 준비하고 있어요. 빛나라님 안녕하세요.
직접 채팅을 읽어가면서. 미진이 옆에 카메라? 응. 그렇죠. 그리고 의상 협찬, 헤어 협찬도 있어요. 날이 와. 진짜 선선해졌어요. 제가 이번 주 아트를 뭘 할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고민했는데 어찌 보면 이게 뭐 일을 한다는 개념보단 즐기는 거죠. 네. 자기 스스로가 우리가 이제 또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이걸 뭐 억지로 하면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일단은 네일리스트라고 하면 손톱에 대해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꽤 많아요. 그런데 생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그거를 절대 숨길 수는 없거든요. 편집을 어떻게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아, 사람이니까 저 정도 실수는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형성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과 없이 보여지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투명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저를 대하는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저한테 뭐 많은 걸 물어보시는 선생님 분들이나 되게 신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거의 프로세요. 예, 그러네요. 근데 이 SNS만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방송까지 하는 경우라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좀 좋나요? 뭐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아까 생방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실시간으로 하는 소통만큼 좋은 건 없죠. 아. 근데 특히 이분은 인스타그램을 아주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걸 아주 잘 활용한 성공 사례들을 보면 인스타그램을 메뉴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즉 보면 소비자들이 그걸 보고 주문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건 고정화된 메뉴판을 만들 수 없는 업종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매번 메뉴북을 만들 수도 없고 그 뭐 사진을 일일이 찍을 수도 없으니까. 근데 이걸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면 이거 자체가 메뉴판의 역할을 하고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도 빠르게 이 집의 특징을 알 수 있고 와서 구매할 때도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잖아요. 두 매체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하나는 뭐 사진을 찍어서 일방적으로 올리는 소통 형식이라면 거기에 밑에 뭐 댓글이나 이런 키워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소상공인들한테는. 그렇죠. 네. 하지만 유튜브는 조금은 약간은 어떤 장기전의 어떤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곳이거든요. 자기가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내가 어떤 방송을 하면서 내 제품을 실제적으로 홍보하고 판매까지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대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분도 초기에는 뭐 네일 아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예를 들면 이거 뭐 지우는 방법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거기에 해당하는 컨텐츠들을 위주로 올리면서 딱 한 번 정도의 어떤 신뢰관계가 딱 쌓이게 되면 팬심을 확보해서 바로 구매율로 가는 거는 최고의 마케팅이기도 합니다.